안녕하세요. 인간관계론 이경철 교수입니다. 오늘은 다음 주가 어찌어찌 하다 보니 벌써 이제 기말고사 날입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배웠던 것들을 총 정리해서 여러분들께 시험을 보시는데 조금이나마 좀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서 이번 시간을 맞이하게 됐는데, 온라인 수업을 하다 보니까 그죠?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어서 이게 이제 마지막 시간으로 여러분들께 제가 하루 종일 문제를 만들고 뭐 하다 보니까 시간이 좀 늦었습니다. 하여간 그리고 또 하나 공지사항이 있습니다. 여러분들께 죄송합니다만 뭐 지금 파워포인트 자료에 보시면 저희가 레포트를 그죠? 학기 중에 수업 도중에 제가 드렸어야 되는데 출석 대체형 레포트 말고요. 10점짜리 먼저 이 기말고사 시험 정리하기 전에 여기 나와 있는 레포트 올바른 인간관계를 위한 개인적 견해를 서술하시오. 이게 정식 레포트입니다. 10점짜리. 근데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시험 당일날 그죠? 시험 당일날 우리 정해진 시간에 당일날 제출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서는 그거 좀 유념해 주시고, 그 다음에 오늘 들은 내용은 다음 주 원래 화요일까지 받아야 되는데 이 정리한 것도 또 정리를 해서 저한테 보내주셔야 돼요. 그래 출석 대체형 레포트가 되니까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오늘 정리하는 건 좀 월요일까지 보내주셨으면 합니다. 왜냐면 수요일날 시험이기 때문에 제가 미리 자료를 받아서 그죠? 여러분들 좀 바쁘실 텐데 그래도 좀 협조를 좀 해주시고,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오늘도 수업의 일환이기 때문에 그죠? 뭐 진도를 나갈까 하다가 그것보다도 이게 더 효율적인 것 같아서 여러분들께 이런 식으로 강의를 하니까 여러분 이해를 하시고, 레포트는 시험 보는 당일날 가져오십시오. 대신에 그 레포트에 날짜는 쓰지 마세요. 네? 제목하고 뭐 학번 이름 이런 건 쓰셔도 되는데 제가 이제 우리 그 출석부 맞춰가지고 적당하게 받은 날짜를 기입할 테니까 여러분들은 내용만 작성을 하시고, 그리고 간혹 가다가 또 뭐 몇 장까지 써야 돼요 뭐 이런 말씀을 물어보시는데, 그 레포트라는 거는 상대적인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거는 정식적인 정상적인 레포트끼리 10점이에요. 그죠? 그뭐 굳이 뭐 몇 장을 써야 되냐 뭐 이렇게 하시는데, 이게 뭐 하다 보면 뭐 10장이 나올 수도 있고 5장이 나올 수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어느 정도 성의를 보여주세요. 이거 뭐 출석 대체로 레포트가 아닌데 뭐 한 장 뜩하니 뭐 내가지고 막 이렇게 해버리면 그죠? 저로서 애매하죠. 점수 드리기가. 미니멈 그래도 한 5장 정도는 좀 돼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뭐 텍스트로만 힘드시면 뭐 여러 가지 어떤 인간관계에 관련된 그림 같은 거 있잖아요. 구글이나 이런 데 들어가서 보시면 뭐 있어요. 이런 게 좀 꾸미시고 좀 화장을 시키시라고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겠죠? 저 여러분 입장에 서서 얘기하는 거니까. 물론 내용도 중요합니다. 그죠? 시험도 중요하고. 레포트 자체가 이게 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어떤 인간관계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까지 배웠던 거를 응용을 하시던 아니면 뭐 다른 걸 참고하시던 건 상관없습니다. 그죠? 본인이 생각할 때 제가 개인적 견해를 서술하라고 돼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어떻게 하면 인간관계를 올바르게 할 수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정도는 여러분이 좀 처리를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시험 당일날 저를 보면서 제가 받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출석부에는 이게 여러분 인간관계로는 그래도 시험 보는 인원이 19명이 20명이 안 돼요. 그래서 한 클래스에 다 볼 수가 있어요. 저희 경영정보 시스템 같은 경우는 클래스를 쪼개야 되기 때문에 유형도 여러 가지인데 뭐 문제 이렇게 어렵게 내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뭐 대면 시험이고 하니까 좀 이렇게 제가 힌트를 많이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께서 꼭 참고를 해주시고. 그래서 오케이, 그러면 총 문항수가 13문항입니다. 13문항을 냈고 여기 나와 있는 거 보이시는 것처럼 객관식은 1점짜리 그죠? 7개, 그러니까 7점. 그 다음에 단답형이 있어요. 단답형 6문항인데 1점짜리가 4문항, 2점짜리가 2문항, 총 8점. 서술식이 있습니다. 서술식. 그래서 서술식이 2문항인데 5점짜리 하나, 10점짜리 한 문항. 그래서 제가 뭐 정리를 하겠습니다만 여러분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서 서술식 문제는 좀 오픈을 할게요. 여러분들께서 좀 이렇게 정리를 잘 하셔가지고 시험장에 오셔가지고 그죠? 잘 작성해 주기 바랍니다. 그래서 먼저 여러분들이 제가 이때까지 자료를 막 올렸는데 오늘은 어차피 저희 교재에 있는 자료를 챕터별로 계속 저희가 10장까지 진도로 나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다 시험을 볼 텐데, 어, 일단 이 영상을 보시고, 일단 두 가지 문제에 대해서 먼저 이제 12번, 13번 총 13개 문제 중에 12, 13번이 서술식 문항입니다. 일단 제가 말씀으로 불러드릴 테니까 메모를 하시든지, 이거 나오는 문제입니다. 12번 문제가 10점짜리 문제입니다. 10점짜리. 인간관계에서 중요한 커뮤니케이션의 기능 및 목적을 개인 차원과 대인 차원으로 분류해 서술하시오.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12번 문항 서술식 10점짜리. 인간관계에서 중요한 커뮤니케이션의 기능 및 목적을 개인 차원과 대인 차원으로 분류해 서술하시오. 이것에 대한 내용은 교재를 갖고 계신 분은 어디에 나와 있냐면 우리 교재 217페이지에서 220페이지까지 나와 있습니다. 217페이지에서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이게 저희 그 파워포인트 자료에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 선정한 교재 217에서 220페이지까지 그 내용이 있고 여러분들이 추려서 정리를 하셔서 10점짜리니까 다시 한번 문항을 읽어드립니다. 인간관계에서 중요한 커뮤니케이션의 기능 및 목적을 개인 차원과 대인 차원으로 분류해서 서술하시오. 이게 10점짜리입니다. 한 번 더 한 다음에 또 이렇게 다시 훑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13번 문제 서술식 마지막 이건 5점짜리입니다. 이것도 평이하게 냈습니다. 13번 리더가 갖춰야 할 덕목을 서술하시오. 다시 한번 리더가 갖춰야 할 덕목을 서술하시오. 이 5점짜리입니다. 제가 이때 할 때 말이죠. 그죠? 이게 그때 보강하는 날이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리더가 갖춰야 할 덕목들이 여러 수백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저는, 여러분하고 이 방송을 통해서 리더, LEADER, 앞머리만 따서 L은 뭐 랭귀지, E는 에듀케이션, 그죠? 그 다음에 A는 attitude, D는 뭐 decision, E는 emotion, R은 relation, 이렇게 해갖고, 한 6가지 정도를, 그지? 6개 맞죠? LEADER이니까. 그렇게 풀어서 써도 되고, 그죠? 교재를 가지신 분이나 또 제가 드린 자료가 있어요. 그게 아마 9장인가 리더십에 관한 내용이 나옵니다. 이 부분은 사실은 어떻게 준비를 못 했더라도, 그죠? 쓸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죠? 상식적인 선도 있고, 그죠? 마구잡이로 쓰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리더가 흔하게 책임감도 있어야 되고, 그죠? 능력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여러분께 충분히 쓸 수 있으리라 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13번 문제가 리더가 갖춰야 할 덕목을 서술하시오. 5점짜리입니다. 저희 교재를 활용하시던 아니면 제가 영상으로 올려놓은 그 단어 풀이한 걸 하시던, 그죠? 이거는 크게 제가 저거를 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들 상식선에서 어느 정도 구색을 맞춰주시면 점수를 잘 드리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12번, 13번 말씀을 드렸고요. 서술식 문제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러면 이제 하나씩 제가 중요한 부분을 말씀드릴 테니까 체크를 하세요. 다 거기서 나오니까, 그죠? 그래서 1장부터 10장까지인데, 일단 여러분들께서 우리가 배운 것 중에 지금은 이제 정리하는 타임이니까 뭐 설명을 다시 하거나 이러긴 좀 시간이 너무 부족한 것 같고요. 빠르게 시험 출제 낸 것에 대한 어떤 출처하고 그것만 알려드릴 테니까 여러분들께서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교재를 가지신 분이 1장에 9페이지입니다. 9페이지. 그 인간관계 중요성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문제를 냈어요. 뭐 이런 겁니다. 인간관계 중요성은 뭐 올바르지 않은 거, 올바른 거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 객관식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저희 교재 9페이지에 보시면 인간관계의 중요성 그래가지고 내용이 쫙 나와 있고 아니면 우리 PPT 자료 1장 자료에 있을 겁니다. 다시 타이틀만 말씀드리면 출제 유형의 타이틀은 인간관계 중요성에 관련된 내용들 객관식이니까 그죠? 뭐 중요성이 아닌 것은 그 중요성 내용들 뭐 1, 2, 3, 4 나오고 뭐 5번이 아닌 게 나올 수도 있고 반대로 문제를 낼 수도 있고 그죠? 그래서 핵심은
인간관계 중요성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책을 훑어보시기 바랍니다. 뭐 빠르게 보면은 뭐 우리 교재에서는 헤드라인만 보면 인간관계의 중요성, 뭐 인간이 누구나 좋은 인간관계를 원하기 때문에, 그죠? 일단 사람들은 물적 자원이나 재무적 자원 그리고 인적 자원을 통해 일을 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위해서 특히 인적 자원은 물적 재무적 자원 직원들을 통제하며 일을 하는 주체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 뭐 이런 내용도 있고, 또 크게 갑니다. 뭐 또 기술 혁신과 생산성 향상에 있어서 인간적 요인이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인간관계 중요한 것도 있고요. 또 경쟁이 치열해지는 환경 변화가 심한 시대에는 어느 때보다도 대인관계가 당연히 대인관계 능력이 요구된다고, 이게 일반적인 내용입니다. 다시 한번 키포인트, 인간관계의 중요성에 대해서 꼭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교재는 9페이지, 파워포인트는 1장 자료입니다. 다음, 일단 교재를 위주로 설명드립니다. 교재 23페이지에 보시면 여기는 이제 챕터 2입니다. 챕터 2인데, 챕터 2에 그 인간관계론의 어떤 시대적 발전 타이틀이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인간관계론을 배웠어요. 그런데 상식적인 문제예요. 단답형 문제인데, 인간에 대한 연구가 매우 오래전부터 됐다고 해왔다고 돼 있어요, 인류가. 그러나 제일 처음에 어느 파트에서 했다고요? 그 말씀 드렸죠. 우리 책의 23페이지입니다. 지금 말씀드리면, 원래 인간에 대한 연구는 매우 오래전부터 계속되어 왔지만 인간에 대한 탐구는 주로 철학자나 신학자들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걸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철학자나 신학자들이 먼저 연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심리학, 과학자 뭐 이렇게 된 겁니다. 다시 한번, 인간에 대한 연구는 매우 오래전부터 계속되어 왔습니다만 인간에 대한 탐구는 주로 철학자나 신학자들로부터 시작됐다. 꼭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교재 31페이지, 이것도 2챕터입니다. 2챕터고 31페이지에 보면 뭡니까? 우리가 초장에 배웠을 때 이제 인간관계론의 형성 과정해갖고 고전학파 배우고, 그죠? 좀 따분했겠습니다만 행동학파 나와 있고, 경영학파, 정보시대와 창의성 시대, 이렇게 4단계를 큰 시대적 그 특징들을 말씀드렸고 학자들이 나왔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다 보셔야 됩니다만, 일단 우선 고전학파 중에서, 그죠? 저희 교재 28페이지부터 이렇게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PPT 자료는 2장. 그 고전학파 중에 테일러라는 분이 나오고요. 테일러의 과학적 관리법이라는 거 설명이 나와 있고요. 다음에 페이올이라는 분이 있어요. 페이올의 경영관리 직능이론이라는 게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베버의 관료제가 있습니다. 이게 어느 시대라고 하면 제일 처음에 1900년대부터 1920년대에 활동하신 고전학파의 학자들입니다. 네? 이분들이 주장하는 것들, 3분 중에 한 분의 특징을 했어요. 뭐 100% 알려드리긴 좀 그렇지 않습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챕터 2에 우리 2장에 인간관계론의 형성 과정에 보시면 여러 내용 중에 이제 고전학파, 그죠? 고전학파 중에 거기 이제 3분이 나옵니다. 테일러의 과학적 관리법, 그 다음에 페이올의 경영관리 직능이론, 베버의 관료제. 이 3분 중에 한 분의 어떤 특징을 써가지고 찾는 걸 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파워포인트를 보시든 책을 보시든, 그죠? 이 3분의 특징들을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객관식 문제로 냈습니다. 그러니까 이 3분 중에 어떤 분을 제가 출제에 내서 이분이 주장하는 것들 특징으로 뭐 올바른 거 아니면 올바르지 않은 거 뭐 고르는 거 이렇게 냈습니다. 어렵습니까? 다음에 페이지 75페이지, 이것도 이제 학자인데, 왜냐면 학자분들도 이렇게 이론들 내신 분들이기 때문에 무시를 못해요. 어쩔 수 없이 시험에 좀 냈습니다. 그러니까 75페이지에 75페이지는 우리 4장입니다. 4장. 인간 감성과 지능의 이해라는 파트예요. 여러분 PPT도 4장 보시면 되고, 교재는 75페이지를 보시면 여기 이 4장 챕터가 인간 감성하고 지능의 이해이기 때문에
제 지능 쪽은 일부러 출제를 안 했습니다. 뭐 지능이라는 거는 뭐 IQ 이런 거기 때문에 물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이제 감성 쪽으로 냈는데 그 부분에서 골만이라는 학자가 나옵니다. 그죠? 이분이 그 감성 지능에 대해서 5가지를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일단 그 5가지를 말씀드립니다. 골만이라는 학자입니다. 일단 자기규제, 그 다음에 동기부여, 사회적 스킬, 감정이입, 자기인식 능력, 여기 5가지 내용은 안 읽겠습니다. 이분이 5가지를 주장했단 말이에요. 이분이 1995년도에 감성지능을 방금 알려드린 자기규제나 자기인식이나 감정이입이나 사회적 스킬이나 동기부여 5가지로 발표를 하셨습니다. 이렇게 이루어져 있다고 구성 요소가. 그러니까 이건 객관식 문제니까 여기서 뭐 아닌 것을 고른다든가 그죠? 뭐 그런 식으로 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골만이 주장한 5가지 구성 요소, 감성에 관련돼서 감성 지능에 관련된 구성 요소들 이 5가지 꼭 체크하셔서 시험에 틀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다음에 113페이지, 저희 교재 113페이지고 이거는 이제 챕터 5 5장입니다. 저희 교재 5장이고 교재에는 113페이지가 나와 있는데 여기 보시면 113페이지에 보시면 그 타이틀이 이제 그 챕터 5가 뭐냐면 지각의 이해와 성격 파악 부분입니다. 그 중에서 인간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성격 중에 113페이지는 2가지 유형이 나옵니다. 권위주의적 성격하고 마키아벨리즘 성격이 나옵니다. 예? 그러니까 제가 권위주의적 성격을 서술에 쓸지 마키아벨리즘 성격을 서술에 쓸지 몰라요. 이 두 부분에 대해서 꼭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요거에 대해 좀 책을 보고 좀 한 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 권위주의적 성격은 뭐냐면 권위주의는 권위를 신봉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죠? 어떤 것보다 권위가 최선의 가치이고 판단 기준이며 권위주의적 성격을 가진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순종해야 할 대상이 되는 것이다. 따라서 권위주의적 성격이 강한 사람일수록 다음과 같은 행동을 보입니다. 첫 번째, 상사의 지시적 리더십을 흔쾌히 수락하며 따른다. 지도 권위적이기 때문에 또 그것도 따라요. 그 다음에 상사의 명령과 지시에 덜 반항한다. 그 다음에 강자가 약자를 이끌어야 한다는 생각에 동감을 한다. 지금 권위주의적 성격의 특성들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또 권력에 지나친 관심을 보인다. 그 다음에 항상 약자보다 우월하다고 생각한다. 이게 권위주의적 성격을 가진 사람들의 특징이고요. 이거보다 약간 더 사이코패스죠. 마키아벨리즘 성격에 대해서 일단 큰 특징은 뭐냐면 먼저 앞서 말씀드린 권위주의하고 매우 유사한 성격이 마키아벨리즘 성격입니다. 이는 실용주의를 주장하면서 실용적인 사람들의 마키아벨리즘 성격이 감정적인 거리를 유지하거나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목적에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성격이, 그런 신념을 가진 사람이고, 결국 자신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을 이용하거나 조작하라는 경향이 짙습니다. 마키아벨리즘 성격을 가진 사람은. 그들의 세부적인 특성은 자존심이나 아부심이 되게 강합니다. 다음에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 행동합니다. 그 다음에 타인에게 냉정하고 타산적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목표에 도움이 될 때는 타인과 동맹도 맺습니다. 그리고 거짓말, 속임수, 타협, 뒷조정, 과장된 칭찬, 겉모술수에 능합니다. 그죠? 이렇게 살펴드렸어요. 이 둘 중에 어떤 성격의 유형을 출제될지 모릅니다. 특징 중에 아닌 걸 고르든 긴 거를 고르든 그죠? 꼭 여러분들 어려운 부분은 아니니까 꼭 책은 113페이지 나와 있습니다. PPT 자료는 5장 자료입니다. 그래서 거기 5장 자료 중에 권위주의적 성격하고 마키아벨리즘 성격 나와 있는 부분을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교재가 없으신 분들은. 다음에 여러분 교재 119페이지 여기서는 뭘 냈냐면 뭐 이런 겁니다. 이거는 뭐 여러분이 들으십시오.
인간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 가운데 하나가 바로 개인의 무엇입니까? 다시 한번. 인간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 가운데, 예?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 가운데, 하나 바로 개인의 자아 개념이 있습니다. 자아 개념. 예? 자아란 말 알죠? 에고, 이고, 예? 나라고 인식하는 그 개념, 예? 자기가 갖고 있는 거에 따라서 자기 자신의 행동에 엄청난 영향을 미칩니다. 그죠? 이거는 저희 교재는 119페이지 그 들어가면라는 어떤 그 위에 서두 부분에 나와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인간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에 하나가 바로 개인의 자아 개념입니다. 꼭 숙지하시고 또 한 가지 태도, 애티튜드에 대해서도 의미를 아셔야 돼요. 애티튜드하고 행동이 좀 다릅니다. 애티튜드라는 거, 태도란 건 뭐냐면 행동을 하기에 앞서서 마음속에 형성된 심리적인 준비 상태를 말합니다. 응? 태도가 있고 다음에 행동이 나가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다시 한번 태도란 거는 행동을 하기에 앞서서 마음속에 형성된 심리적인 준비 상태를 말합니다. 이 정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케이. 다음에 페이지 142페이지에 보시면 너무 많이 알려드리나? 잘들 보십시오. 제가 어떤 내용을 쓰기 어떤 이론이냐 물어보는 거 썼어요. 쉽게 말해서, 이건 오픈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메슬로우 욕구 5단계 이론 아시죠? 객관식 문제인데. 근데 우리 책에 보시면은 이 7장인데, 여기에 보시면 ERG 이론이라는 것도 있고, 성취 동기 이론도 있고, 이요인 이론도 있고, 공정성 이론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anyway, 하여간 여러분들이 책을 가지신 분들은 오케이 142페이지에 ERG라고 되어 있어요. ERG 이론이 뭐냐면 이게 여러분들 메슬로우 욕구 5단계에서는 대부분 다 아십니다. 그죠? 그건 아주 유명한 부분이기 때문에. 근데 이 ERG 이론은 메슬로우 욕구 5단계 이론을 비판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알더퍼라는 사람이 이제 존재 욕구, 이그지스텀스잖아요. 그 ERG라는 그 약자예요. 그 다음에 관계 욕구, relatedness need, 그 관계 욕구, 그 다음에 growth need, 그 성장 욕구, 그 앞 머리를 따서 ERG 이론이라고 합니다. 아니에요. 여러분 ERG 이론의 특성 한번 읽어보시고 이게 왜 만들어졌는지 확인만 하시고 그 다음에 계속 보시면 숫자 2 요인 이론이 있어요. 2 요인 이론이라는 것도 있고요. 내용은 다 수업 시간에 했으니까. 그 다음에 성취 동기 이론도 있고 공정성 이론도 있습니다. 제가 위에다 어떤 내용을 쓰고 지금 어떤 걸 나타내고 있냐 물어보는 문제를 냈으니까 여러분들이 꼭 한 번씩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146페이지 이건 거의 오픈인데 공정성 이론이라는 게 또 나와요. 이 내용이 쫙 나옵니다. 이 부분은 꼭 여러분들이 단답형입니다만 제가 내용을 다 기술하고 이게 무슨 이론이냐 물어봤으니까 이건 꼭 여러분들이 책을 꼭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꼭 시험을 답을 맞추는 걸 떠나서 공정성 이론이라는 게 과연 무슨 개념인지를 꼭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응? 짧게 말씀드리면 공정성 이론이라는 게 공정하다 이런 말 있잖아요. 주고받는 인간관계에서 공평과 정당함을 추구하는 인간 본능의 근거를 해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좀 읽어보시고 여러분들이 이게 무슨 내용인지를 꼭 살펴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그 다음 문제는 뭐냐면 이것도 이제 일단 163페이지를 보시면 저희 책 163페이지는 8장입니다. 8장의 내용인데 8장의 타이틀이 집단 속 협상과 갈등, 대인 매력의 이해 부분입니다. 그래서 중간고사와 수시고사에 겹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좀 안 겹치게 좀 내려고 좀 노력을 했으니까 그 163페이지를 보시면 제가 한번 읽어 드릴 테니까 잘 지금 들으세요. 인간이 집단에 속하려는 이유가 있잖아요. 그죠? 집단에 속하려는 이유. 저희 책에 보시면 집단 가입의 동기 해가지고 집단에 가입하는 동기요. 집단에 가입하려는 목적은 인간으로서의 정체성 확립과
집단에 속해 있음으로 해서 어떤 이득을 얻으려고 하기 때문에 가입을 합니다. 그냥 생으로 가입하진 않죠. 카트라이트라는 사람은 집단 가입의 직접적인 동기를 집단 그 자체가 욕구의 대상인 경우하고, 집단 그 자체가 욕구의 대상으로 해서 가입하는 경우하고, 집단의 가입이 개인의 목표 추구의 수단으로 들어가는 경우 두 가지를 밝혔거든요. 뭐 쉽게 말하면, 다시 말씀드리면, 집단 그 자체가 욕구의 대상인 경우는 이제 뭐 동아리 가입하거나 취미 활동 같은 거는 그렇잖아요. 요게 해당되잖아요. 그죠? 우리 집단 중에서 집단 그 자체가 욕구의 대상인 경우, 취미 활동 내가 욕구의 대상이잖아요. 뭐 동아리 같은 것도 그러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집단의 가입이 개인의 목표 추구의 수단. 이거는 이제 직장 같은 거잖아요. 내 목표 수단이니까 그 들어가려는 가입의 동기가. 요거 주장하시는 분이 카트라이트라는 거 요거 꼭 살펴보세요. 그 다음에 171페이지 저희 교재 171페이지 이것도 계속 8장의 내용입니다. 170, 171페이지 보시면 이제 계약에 관련된 내용이 나와요. 간단하게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인간관계를 할 때 상대방이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에 대한 예측과 기대가 있듯이, 그죠? 우리 예상과 기대가 있어요. 있듯이. 계약 중에 이제 심리적 계약이란 심리적인 거 있죠. 뭐 구조적인 거 말고 말로 하는 거나 사인하는 거 말고, 심리적 계약이란 두 사람 간의 근본적인 인간관계를 결정하고 지배한다. 우리가 직장에 들어갈 때 물론 형식적인 계약도 있지만 심리적 계약도 함께 이루어집니다. 응? 이러한 계약에는 거래적 계약과 관계적 계약이 존재하는데, 하여튼 이러한 심리적 계약이 유지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트러스트, 신뢰이다. 그러니까 심리적 계약의 중요성에 대해서 설명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 회사 가도 형식적인 계약서도 있지만 심리적으로 말은 하지 않지만 서로 기대하는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죠? 인간관계에서도 있듯이 어떤 계약을 할 때도 이 정도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서로 이렇게 말 안 하고 하는 거. 그걸 심리적 계약이라고 한다는 거. 어려운 내용 아닙니다. 한 번만 책을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8장 내용입니다. 다음에 이제 170, 그 뒤에 172페이지에 보시면 이제, 욕구에 관련된 내용이 나옵니다. 이게 좀 중요합니다. 우리가 뭐 좌절을 느끼는 거, 욕구 좌절, 그죠? 우리가 살면서 좌절을 느끼잖아요. 그죠? 언제 느껴요? 저희 책에 잘 나와 있습니다. 172페이지에 보시면 일단 큰 타이틀은 내가 무엇인가를 하고 싶었을 때 장애를 일으키는 게 뭐가 있어요? 물리적인 장애가 있을 수 있고요. 그죠? 그 다음에 사회적인 환경 때문에 브레이크가 걸릴 수 있어요. 욕구가 좌절되는 경우 말합니다. 개인적인 결함이 있을 수도 있고요. 복수 동기 간의 갈등이 있을 수 있고, 왜냐면 이건 좀 중요하니까 한번 살펴보시면 물리적 장애. 제가 만약에 농부인데 저희 책에 예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좋은 수확을 올리려는 농부의 기도를 좌절시키는 가뭄. 근데 농사꾼이면 이게 비도 많이 오고, 그죠? 이렇게 날씨도 좋고 해야 되니까 하늘이 하는 일이잖아요? 근데 물리적인 장애죠. 내가 언컨트롤블한 거잖아요.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거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자면, 뭐 농부인데 그 욕구를 좌절시키는 게 가뭄이라든가, 아니면 여러분들 수업 시간에 맞춰 도착하려는 일정을 방해하는 고장난 지하철. 뭐 정상적으로 타는 지하철이 고장날 수도 있잖아요. 욕구 좌절되는 거예요. 그 시간에 못 가니까. 그 다음에 뭐 혼잡한 교통, 뭐 차량 사고 등이 물리적 장애죠. 사고 같은 걸 일어나기 원하는 사람 없잖아요. 그죠? 근데 욕구 좌절하는 요인 중에 하나입니다. 물리적인 거. 그 다음에 사회적인 환경 때문에 좌절되는 것도 있습니다. 정서 때문에 좌절되는 것도 있고, 쉽게 말해서 우리의 애정이 어떤 사람으로부터 거절당하는 것, 또 소수 집단에 대한 사회적인 방해, 뭐 성적인 거 그런 거 있잖아요. 그 걔들 뭐라 그래요? 그 이반 친구들이 있죠. 뭐 트랜스젠더라 하여튼 트랜스 젠더들, 그죠? 이분들이 사회에 공존하고 있습니다만, 지금도 한국도 많이 깨졌습니다만, 인식이, 그죠? 좀 부정적인 시각이 많죠. 저 개인적으로는 그들을 봤을 때 긍정적으로 생각할 노력은 합니다. 뭐 100% 받아들인다 이런 개념은 아니고요. 뭐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지들도 뭐, 그죠? 그래서 뭐 저도 생각이 변하는데, 예전에는 좀 이렇게 그랬단 말이죠. 제 기준에서. 근데 뭐 실제 존재하고 있고, 뭐
우리가 아는 뭐 호모, 게이, 뭐 레즈비언 뭐 이런 것도 있고 여러 종류가 있잖아요. 너무 많았고 이제 잘 모릅니다. 전 일반인이기 때문에 일반 애들 상태를 잘 모릅니다. 하여간 그 성소수자들 그죠? 그게 제일 좋은 말이네. 성소수자들이 뭡니까? 사회적인 환경으로 좌절되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그죠? 어떤 혜택도 못 받는 경우도 있고, 뭐 하여간, anyway. 어떤 사회적인 환경 때문에 욕구가 좌절될 수도 있고요. 개인적인 결함. 내가 막 음악가가 되고 싶은데 음치로 태어났어. 그거 환장하는 거 아닙니까? 개인적인 결함이잖아요. 그죠? 뭐, 요런 거. 그 다음에 복수 동기 간의 갈등. 이것도, 복수란 거 두 가지 이상의, 그죠? 갈등이 일으키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뭐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1년 동안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그죠? 그림을 이제 그리고 싶어. 그리고 또 1년 동안 학교를 더 다니기를 원하면 한편으로 부모님을 즐겁게 해드리기 위해서 직장 생활을 유지해야 되는 경우. 돈도 벌어야 되고 학교도 가야 되고 뭐 이런 경우 있잖아요. 뒤에 걸로 예를 들게 이게 이제 복수 동기 간의 갈등이죠. 그냥 하나만 해도 사실 되게 벅차잖아요. 그죠? 직장 다니시는 분도 있겠습니다만. 어떤 거 만약에 뭐 직장 다니시는데 그 시간의 한계 때문에 좌절될 수도 있고 학교 생활이 그죠?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게 욕구 좌절되는 되게 일반적인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저희 8장에 나와 있는 내용이고 교재는 172페이지고 파워포인트는 8장 서력에 나와 있습니다. 욕구 좌절에 관련된 내용이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제 물어봤으니까 여러분 충분히 답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설명을 다 드렸어요 사실은. 너무 좀 빠르게 말씀을 드렸는데 뭐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훅 갔습니다. 이제 아쉬움도 많고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지금 제가 좀 말을 좀 빨랐을 수도 있고요. 이거를 어디까지 오픈해야 되나 고민했는데 왜냐면 이제 기말 시험은 제가 좀 냉정하게 좀 채점을 할 거예요. 왜냐 물론 다 알아요. 여러분들 이제 잘 내신 분들 수시 중간고사 아직 채점은 못했습니다. 뭐 솔직히 말씀드려야지 몰아치는 저도 한꺼번에 다 합니다. 하는데 어, 기존에 다 여러분들이 제때 내시거나 그죠? 다 알게 돼 있어요. 좀 매주 이렇게 확인하기 때문에 여러분 채점을 안 한 거지 보내온 거 다 보고 있고 안 낸 분도 있고 하여간 제가 그래서 서술식을 두 가지를 12번, 13번을 오픈을 했잖아요. 오픈하다가 다 100점 맞느냐? 그렇지 않아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12번 문제 10점짜리는 내용이 길어 이거 줄이는 것도 요령이에요. 그죠? 여러분들이 좀 오픈한 만큼 10점짜리를 오픈한 만큼 그리고 또 혹시 이 방송을 보시고 학생들 중에 불만 갖지 마세요. 이게 다 알려주면 어떻게 그러지 마세요. 벌써 차이가 다 나고 있습니다. 사실상 여러 가지로 그러니까 하여간 이제 저의 취지는 여러분들이 좀 시험 보시는데 갑자기 또 이게 시험을 딱 봐버리면 되게 당혹스러울 거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 딴에는 최대한 이렇게 이런 식으로라도 그죠 좀 오픈해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기 위해서 한 거니까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시고요. 그 시험 보는 시간에 출석 8시 20분부터인가 저희가 아닌가? 그건 나중에 공지를 하겠습니다. 수요일날 공지를 할게요. 이제 제가 시간 체크를 해야 돼요. 경영정보 시스템도 있고 해가지고 하여튼 여러분들 그 시험 보는 그 원래 오프라인 시간에 볼 거니까 그죠?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건 제 실수입니다. 그 중간에 레포트를 안 냈었어요. 죄송합니다. 지금 막판에 밀려가지고 제 불찰이었습니다. 정말 까먹고 있었습니다. 레포트 요거 어렵지 않습니다. 그죠?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여러분의 견해를 쓸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떤 뭐 인터넷을 참고하셔도 되고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안 보니까 자꾸 이게 할아버지처럼 한 말을 계속 또 하고 합니다. 죄송합니다. 이 부분은 꼭 시험 당일날 제가 받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여러분들이 이 레포트 형식을 만들어 오시는데 몇 월 며칠 날 냈다 그 날짜만 기입하지 마시라고.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그건 제가 적당하게 알아서 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또 레포트 형식 꼭 맞춰주시고 레포트입니다. 형식은 맞춰주고 뭐 후지기스도 스탬플러도 안 받고 막 이렇게 접어서 내는 분들 그런 분도 있어요. 그건 진짜 성의 부족입니다. 그건 아니잖아요. 그죠? 형식은 맞추라고 있는 겁니다. 깨라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여간 말이 좀 두저리 길어졌는데 그래도 여러분들 다음 주에 이제 좀 얼굴을 뵐 생각하니까 좀 설레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은 뭐 죽을 맛이겠습니다만 그리고 부득이하게 대면 시험을 본다는 거 여러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저는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제 개인적인 능력으로 여러분을 오프라인 상으로 여러분 도저히 채점할 자신이 없습니다. 이걸 어떻게 누구를 잘 드리고 누구를 못 드립니까? 그죠? 단지 그래서 출석 대체용 레포트 늦게 내신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날 체크도 할 겸 그렇게 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마지막이니까 좀 힘내시고 좀 뭐 이렇게 제가 수업을 좀 버벅거린 거나 뭐 많이 부족한 점 이런 거 양해를 바라고요. 하여간 한 학기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셔가지고 좋은 결과를 서로가 얻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한 학기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